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1915년 중국 쓰촨의 러산입니다. 대도하, 청해강, 민강이 합류하는 장강 상류에 나룻배가 떠 있습니다. 강을 바라보는 마을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강변에는 장작이 잔뜩 쌓여있고 이를 실어 나를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장강 상류 쓰촨성의 대표적인 풍경입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들은 장강의 화물을 배로 운반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큰 교량이 없었던 당시에는 수십 개의 뗏목을 이어 강을 건넜습니다. 발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대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한 농부가 사탕수수를 압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뒤편에 소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남방의 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의 소와는 뿔의 형태가 다릅니다. 쓰촨 지역의 오페라 천극 단원들의 모습입니다. 몇 시간이고 계속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쓰촨 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의 천극도 발달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살이 찐 돼지를 묶어 시장에 내다 팔러 가는 주민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나무에 지고 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천에서는 오리를 키웠습니다. 오리들이 물에 바글바글합니다. 오리를 양식하는 사람의 수상가옥입니다. 오리가 이동하는 곳이 이 사람의 집입니다. 인근 시후의 강변에서는 사금을 채취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금뿐만 아니라 석탄 광산도 있었습니다. 당시 장강을 오가던 미국의 군함 모습도 보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중국에 몰려오던 시기였습니다. 현재 인구 350만의 도시로 발전한 러산은 100년 전에도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 도시 형태는 당시에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됐습니다. 1915년에도 러산 대부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 강이 합쳐지는 장강 상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러산시의 모습입니다. 다른 쓰촨 지역의 청두나 충칭이나 일반 시민들의 풍경은 비슷합니다. 분지 지역으로 여름이 특히 더운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밖에서 대화를 하거나 마작을 하는 식으로 느긋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해발 고도가 높고 험한 산세로 외침을 방어하기가 쉬웠던 쓰촨은 먹을거리도 풍족해 부족함이 없던 곳입니다. 사람들의 성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선량하고 소박한 편입니다. 러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명승고적은 당나라 개원 연간부터 존재했던 러산 대불입니다. 대도하, 청해강, 민강이 합쳐지며 사납게 변한 물길을 다스려 지역 주민의 수호신으로 통해왔습니다. 올여름 장강유역은 사상 유례없는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8월 중순 폭우가 장강 상류의 쓰촨 지역을 강타하면서 러산도 비극을 맞았습니다. 홍수가 러산 대불의 발까지 찾아 불길한 조짐이라는 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청두상보 기자 롱차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막연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1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롱차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면서도 2006년 러산에서 만난 노인이 대불이 발을 씻는 날 천하대란이 시작된다는 말이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다시 떠올라 몸서리 쳐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산시 주민들은 자다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집 주변에서 뗏목이나 배 위에 올라가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정처 없는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먹을거리도 없이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귀가할 집이 아예 사라져버린 이들입니다. 러산뿐 아니라 쓰촨의 거의 전 지역이 물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쓰촨 대지진으로 한때 초토화됐었던 매냥입니다. 폭우의 산사태로 강의 뻘이 폭포로 변했습니다. 교량들이 거의 위태하게 보일 정도로 교각이 잠겼습니다. 산마다 물 한 개가 피어난 가운데 사나운 물결에 웬만한 목재 다리는 그대로 붕괴돼 떠내려갑니다. 시멘트 공장 뒤편 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공포스럽습니다. 진흙의 뻘이 흘러내리는 모습은 화산 폭발의 마그마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산간의 하천은 마치 황하의 급류처럼 용서숨치며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토사는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단전 단수에 가스와 인터넷도 끊겼습니다. 매냥 지역의 물지옥은 지진보다도 공포스럽습니다. 가옥과 차량들이 진흙의 뻘에 갇히자 주민들이 놀라 황급히 내달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8월 20일 산샤댐에는 사상 최대인 초당 7만 5천 입방미터의 물이 유입됐습니다. 11개 수문을 열었지만 빠져나가는 물은 초당 4만 9,200 입방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산샤댐의 수위가 점차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상류인 충칭을 비롯한 스촨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홍수 기간 동안 산샤댐은 방류를 하면 하류 지역이 피해를 당하고 방류를 늦추면 상류 지역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일본 쿠마모토 현의 인기 캐릭터 쿠마몬이 충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쿠마몬은 충칭 롱먼하우의 옛거리에 설치됐었던 겁니다. 한 상점의 장식물인데 무게가 300kg이나 됩니다. 못으로 바닥에 고정시켰는데 거센 물결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강을 따라 표류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쿠마몬은 강물에 둥둥 뜬 상태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쿠마몬은 롱먼하우 옛거리에서 장강을 통해 3km 떨어진 남빈루의 자운사라는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쿠마몬은 충칭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중공의 맹목적 애국주의자들인 샤오펀홍들은 쿠마몬을 홍수와 싸워 이긴 영웅이라고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대불이 있는 러산에서 수십 그루가 뿌리채 뽑힌 채 이빈을 거쳐 충칭까지 300km를 떠내려온 대나무 무더기도 이채롭습니다. 대나무들이 뿌리와 흙까지 덩어리채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은 섬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충칭 사람들은 이 대나무 숲의 꿋꿋한 절개와 투지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충칭으로 날아갔습니다. 장어를 신고 밭에 들어가 옥수수가 다 썩어 수확할 방법이 없다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리커창 총리의 시찰은 연기 대상감입니다. 사망자가 없으면 청사는 남아있으니 희망이 있다는 수고를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재해가 심각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홍수가 난 푸장은 웅장하다는 의미다. 늠름한 강처럼 다시 일어나 파괴된 집을 복구하자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또 평범한 시민들이 사실은 가장 똑똑하다면서 기적을 창조하다고도 말합니다. 리커창 총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탄 없이 이야기하라고 말하자 주변 사람들은 어려운 게 없다고 합니다. 리커창 총리 입에서 수재라는 단어가 나오기가 무섭게 주변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라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 표현은 리커창 총리의 전매에 특화입니다. 총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대사는 정해진 틀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민심 시찰이 상황극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1월 27일 리커창 총리는 우한도 시찰했습니다. 그때도 어려운 게 있냐고 물었고 의료진들은 일제히 어려운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쇼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 통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상황이 이랬을 거라면서 이야기하는 조크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한 번은 정육점을 방문해 장사가 잘 되느냐고 묻자 정육점 주인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한 건도 못 팔았다. 이어 리커창 총리는 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정육점 주인은 총리가 시찰하기 때문에 다른 손님이 못 들어오도록 통제를 해서라고 답변합니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멋쩍은 듯 고기 4근을 달라고 하지만 주인은 못 팔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총리 시찰 때문에 칼을 꺼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리커창 총리는 그럼 4근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 진열된 한 근만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도 팔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리커창 총리가 왜냐고 거듭 따져 묻자 주인은 사실 나는 고기 파는 사람이 아니라 무장경찰이라고 대답합니다. 총리의 민생 시찰에 맞춰 무장경찰이 정육점 주인으로 연기를 했다는 조크입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유머입니다.
도시 지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방을 무너뜨려 물에 잠기게 된 안우이성 차오후 일대는 벌써 한 달 넘게 침수 상태입니다. 물이 좀처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공 당국은 안우이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안우이성 서우현의 한 마을에서는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열과 설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9.4도가 넘는 고열에 다들 배가 아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위생건강위원회는 원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수돗물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누런 황토빛입니다. 심지어는 검은색을 띤 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7월에 홍수가 절정에 달했던 안후이를 방문했습니다. 리커창과는 달리 진흙을 묻히지도 않고 말끔한 모습으로 시찰했습니다. 시진핑은 안후이 푸난의 한 마을을 방문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인민과 친근하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마을 주민이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주민으로 연기를 한 겁니다. 7월 31일 베이더우 위성항법 개통식에서 부총리 류허는 시진핑과 함께 리커창 총리를 무안하게 했습니다. 류허는 중공중앙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고 시진핑을 극진하게 소개하면서 리커창 총리는 좌중의 사람들이 박수를 칠 여유도 없이 다음 사람을 호명했습니다. 시진핑과 리커창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리커창은 후진타오 시절의 원자바오와는 틀립니다. 후진타오 시절에는 원자바오가 해외 순방이나 협상을 많이 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만 봐도 리커창의 역할을 빼앗아 중마고인 류허 부총리에게 준 겁니다. 시진핑이 안후이에 가고 리커창이 충칭에 간 것도 원래대로의 역할 분담입니다. 물론 리커창 총리는 6억 인민의 평균 수입이 1,000유엔이다. 노점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시진핑과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 이를 가지고 절대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시진핑의 눈밖에 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리커창 총리의 충칭 시찰은 중공의 모든 관영 매체가 무시했습니다. 국무원 소식을 알리는 정부 홈페이지만 짤막하게 소개됐을 뿐입니다. 중화권에서는 이를 선전 매체를 움직이는 왕후닝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의 최대 정적은 상하이방의 2인자 정칭홍과 그가 장악하고 있는 정법 개통, 즉 공안입니다.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상하이방에 대한 전방위 수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18일 중앙기율위원회는 상하이 부시장이며 상하이 경찰국장인 꽁다오 안이 낙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날 식량 구경 회사인 중량 집단의 당 조직원으로 총회계사인 로자망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다이어 회의 전에는 실종된 샤오젠화의 밍텐그룹을 국가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칭하이성에서 수백억대 불법 석탄 채굴 혐의 사건도 터졌습니다. 또 화롱그룹의 라이샤오민도 17억 유엔의 부정재산과 100명의 정부를 가진 축첩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최근에 낙마하거나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거물들은 모두 정칭홍의 대리인들입니다. 시진핑에게 리커창은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최대 정적인 상하이방의 정칭홍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